김성환의 시사야. 내년부터 바뀌는 문화유산 관련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생존 작가의 작품이 문화유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수출이 사실상 제한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제한이 풀린다고 합니다. 흔적 역사, 오늘은 문화재 반출 문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화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또 없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예,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는 물론이고요. 예. 비지정 문화재라도 50년 이상 된 동산문화재,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유물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유물의 해외 반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문화재보호법 39조 60조에 따르면은 국보 보물 같은 국가 지정 문화재는 뭐 물론이고 당연히 나갈 수 없죠. 당연히 나갈 수가 없고 예. 비지정 문화재도 50년 이상 된 동산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 아래 수출은 가능하긴 해요. 네. 그러나 개인한테는 판매할 수가 없고요. 외국의 정부기관이 인증하는 그런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뭐 이런 식의 전시 목적으로 그것도 구입하거나 기증받을 경우는 이제 허가를 해줍니다. 비지정 문화재 가운데 수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예, 해외 미술관, 박물관의 전시용으로 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된 문화유산이 6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전시용으로 구입한 뒤주장하고 떡살, 떡 만드는 그 문양 만드는 그거 있잖아요. 네. 36점이 나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호주 빅토리아 미술관도 2019년에서 22년 사이에 책가도라 그래서 책장이라든지 책더미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뭐 그림을 그린 뭐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예. 연꽃, 뭐 연화도, 그리고 백자 달항아리, 나전함 이런 것들 5건을 구입해 갔다고 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예전에 우리가 문화유산 기준 논할 때 예. 흔히 그 근대적 문물 제도를 도입한 가보경장, 가보개혁이라고 바뀌었지만 거기 네. 1894년을 거론하고 이제 가보경장 뭐 이전 거는 문화재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이렇게 했는데 네. 1990년 시점이라 그러면 100년을 기준으로 한 게 이제 1894년, 95년이잖아요. 네. 그 전에 유구와 유물은 뭐 문화재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그냥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지금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일반 동산 문화재의 연한은 뭐 50년 이상으로 이렇게 뭐 정하는 그런 추세죠. 그러니까 네.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제작한 지 50년 이상이 되고 상태가 양호하고 예술적, 학술적, 역사적 가치 등은 이제 기본 공통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희소성이라든가 희대성, 특이성, 명확성 중에 하나의 기준만 충족을 하더라도 그 일반 동산문화재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좀 1970년대만 돼도 이건 문화재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우리가 그 등록문화재라 해서 네. 근대적 이런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근대 문화유산 개념으로 예. 해서 한 게 50년이거든요. 예. 5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통일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50년 기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과 그 이후 이렇게 전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조금 너무 짧지 않나. 좀 한 100년쯤 돼야지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래도 이제 50년 정도 조금 지나고 100년 사이에도 뭐 중요한 뭐 문화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도 뭐 근대 쪽이니까 60년대 뭐 이런 유산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데 네. 아까 그 50년 이상 되고 가치 있는 작품, 물품들이 일반 동산 문화재로 인정된다고 했는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50년 이상이라는 그런 제작 연한 예. 이게 조금 도마 위에 최근에 올랐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그 이중섭이라든가 박서보, 유영국, 김한기, 이인성, 곽인식 이런 그 유명 화가의 50년 이상 된 작품이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지적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럼 50년이라고 하면은 1973년이 기준이잖아요. 올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연도가 지나서 74년에 한 건 괜찮고. 예, 그렇죠. 예.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10월에 영국 아트페어 프리지 런던에 출품해서 판매하려던 곽인식 작가의 작품이 인천공항에서 반출 불가가 됐는데 예. 이 작가가 1962년에 유리로 만든 작품이 60-60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네. 그것이 수출의 제동이 걸린 거고요. 2020년에 이중섭 작가가 1950년대에 그린 꽃나무 가지 앉은 새, 이 뭐 이런 제목의 작품도 홍콩 반출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작품 모두 다 50년 이상인데다가
작품성이 뛰어나서 국내에서 이렇게 좀 지켜야 수호해야 될 그런 문화재로 판단이 된 거죠. 근데 문화재에 대한 뭐 우리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아끼는 네. 건 참 좋기는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생존 작가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100세까지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내 그래서 작품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고 작가도 문제지만 사실 네. 생존 작가 중에서도 50년 이상 된 작품의 경우가 해외 판매가 안 되는 게 이제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 1973년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1973년 기준으로 해서 50년 된 이상 된 작품은 수출 불가고 그 이후의 작품은 수출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를수록 판매 불가 작품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법 규정이 이른바 그 K 미술의 세계화의 걸림돌이 된다 뭐 이런 식이었던 그런 여론이 계속 조성이 되고 그랬습니다. 설득력이 없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 관련 부서하고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한국보다는 굉장히 느슨하더라고요. 음. 예를 들자면 영국의 경우는 그 50년 이상이 되었어도 특정한 조건을 갖추고 가격도 6만 5천 파운드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이하의 물품이라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네. 규정이 있어요. 예. 다만 50년 이상 된 고고학적 유물과 문서, 필사본 그리고 18만 파운드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의 그림은 중요문화재 취급을 받아서 개별 심사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심사위원회는 해당 문화유산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수출 통제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세부적인 어떤 뭐 이 심사 방법이나 아니면 기준 네. 같은 건 또 있어요? 그게 이게 뭐냐면 이제 전부입니까? 최소한 6만 5천 파운드 이하의 물품 웬만하면 허가 절차 없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아주 큰 그런 뭐 큰 메리트가 틀에서의 되는 그 거죠.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중요도가 인정되어서 심사위원회가 수출 통제 명령을 내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해외 수출은 불가능해지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기관, 영국 내 다른 기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이 해당 물건을 좀 구입해 달라. 왜냐하면 산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출 통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미입자에게 적당한 가격을 지불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국내 예.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구입해줘라. 그렇게 이 작품을. 뭐 유도하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규정만 엄격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의 경우도 이제 알아보면은 프랑스는 좀 법령이 매우 특이해요. 네. 왜냐하면 2002년에 제정된 박물관 법이 있는데 전국의 국공립 사립박물관에서 1220여 개의 박물관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네. 정부에서 뭐냐면 프랑스 박물관이라는 인증 제도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인증을 받은 박물관의 소장품이 모두 프랑스 문화유산법에 따라서 국가 보물의 범주 속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도 굉장히 엄격한데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20개 박물관 소장품은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네. 얘기지 않습니까? 네. 되게 엄격한 법령 같긴 한데 네. 반전이 뭐냐면 네. 그 프랑스 박물관 소장품이 아닌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다라는 그런 또 그 박물관에 있는 건 안 되지만 네. 그 외에 뭐 개인이 갖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50년이든 뭐 이런 동안에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프랑스 법의 그 특징이고 예.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우리처럼 되게 까다로울 것 같잖아요. 네. 일본도.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일본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중요 문화재 그러니까 국보라든가 보물 우리 같은 그런 중요 문화재는 수출할 수 없다라고 4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 중요 문화재는 수출할 수 없다 하지만 약간 중요하지 않은 문화재는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어직저직 수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랑 기준이 비슷한 나라는 없어요. 뭐 거의 뭐 이게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나라 이렇게 예. 좀 봐야 되는데 예. 그 사정이 비슷한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가 정도 이제 되는데요. 한국처럼 우리나라처럼 약탈당한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역시도 2004년까지는 50년 넘은 사망 작가의 작품을 우리처럼 수출 허가 대상으로 규제하는 문화유산법을 적용해 왔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한국처럼 뭔가 국내에서 좀 비난 여론이 일어가지고 예. 그 범위를 70년 넘은 사망 작가로 이렇게 완화를 했는데요. 다만 그 이탈리아도 50년에서 70년 된 사망 작가의 탁월한 작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출 허가 대상이다. 뭐 이런 규정은 또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예를 준 국가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보수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보 보물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비지정
일반 동사문화재의 수출도 법으로 철저히 규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K미술의 한계라든지 뭐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의식한 문화예청이 나섰는데 그래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50년이 지나도 문화재 범주에서 제외시켜서 자유로운 국외 반출,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 시행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적용될 듯합니다. 너무 찔끔 개정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미술계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50년보다는 좀 범위를 넓혀서 이탈리아처럼 70년을 한다든지 혹은 뭐 100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폭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이웃나라 일본처럼 자유롭게 비지적 문화재의 해외 거래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래야 외국 시장에서 한국의 예술품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 한국 미술의 세계화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여론들이 있죠. 반론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일본처럼은 너무 급진적이다. 그런 주장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실은 좀 다르잖아요. 일본하고는 다른 게 약탈, 수탈의 역사로 점철돼 있잖아요. 그런 한국 역사에서 자유로운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이거는 좀 수출은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여기에 그 도굴 도난품이 지금 암약하고 있는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섣불리 또 시장에 내놓지 못한 그런 떳떳하지 못한 유물도 이 기회에 그 틈에 국외로 반출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외 소재 문화재단 사이트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지금 문화유산이 23만 여 점에 달하는데 그걸 지금 하나라도 찾아와야 될 판에 수출 규제를 풀면 어찌 되겠느냐. 문화유산의 순유출이 불보듯 뻔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여론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랑스처럼 국가가 만약에 팔지 못하게 하면 박물관이나 이런 데 사주게. 영국이 그렇다는 영국인가요? 영국이 그렇게 해주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론도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주장에 사실 더 일리가 있는지 사실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다만 그 문화재보호법이 지금 제정된 게 1962년에 제정돼 있기 때문에 61년 어떻게 보면 환갑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뭐 이렇게 확확 변했는데 문화재보호법 이런 조항도 뭔가 좀 환갑을 훌쩍 넘기고서야 지금 문화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랬는데 시대상에 맞게 좀 제대로 법을 좀 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재 반출이 좀 까다로우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전시회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떤 이것도 잘 승인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뭐 이럴 때는 그 해방 이후에 수십 년 동안은 3, 40년 동안은 한국 문화재가 여러 차례 대규모 해외 특별전에 출품이 됐습니다. 그것도 국보급 유물들이 죄다 막 나가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자면 1957년에 12월부터 59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금관증 금관 등에서 197점이 미국 8개 도시를 8개 도시를 손해함으로써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유럽전 거기서 뭐 160여 점 그리고 1976년부터 6개월 동안 일본의 3개 도시에서 348점을 내보냈고 급기야 1979년 5월부터 2년 동안 정말 미국 내 7개 도시를 도는 한국미술 5천년 전을 이제 출품을 하게 되는데 이 순회전에 국보 보물급 유물이 354점이 이게 총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도 못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국보급이나 아니면 보물급들 모아놓은 전시회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완전히 수장고를 다 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속살을 완전히 드러내는 셈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석기 시대의 빗사람이 톡에서부터 해갖고 팔주령에서 청동기 그다음에 황남대총 및 천마천 금관 방가사유상 그리고 백제 문양전 같은 그 삼국시대 청자 고려 그다음에 조선의 백자와 풍속도 그리고 현대 작가인 이상범의 산수도까지 정말 그야말로 5천년 역사를 다 이제 아울러 갖고 다 싹쓸이 해갖고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또 전통 문화가 이렇게 발전한 곳이다 한국은 이런 거 홍보하는 차원이 들어 있었겠죠. 뭐 그런 측면도 큰 게요.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중국의 속국이니 뭐 이렇고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는 일본의 식민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좀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뭐 그럴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금관이라든가 방가사회상을 관람하는 모습 사진만 보면 뭔가 흐뭇해지는 느낌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당시에도 사실은 회의적인 시각이 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무모한 전시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내보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1979년의 경우 국보급 유물이 354점이 나간 그런 그 이 미국 순회전의 경우는 예. 박물관 내부에서도 이거 군사 정권의 홍보 차원에서 기획된 특별전 아니냐. 거기에 국보급 유물을 이렇게 대거 내보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수군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당시 그 홍익대 박물관장이던 안희준 교수가 신문 기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대규모 해외 전시를 그렇게 자주 또 그토록 오랫동안 개최한 사례는 없다. 문화재의 가치와 해외 나들이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안한다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린 늘 문화재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만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한탄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해외 유명 화가들 작품 네. 국내에 들어오려면은 뭐 전용기를 뭐 동원하고 뭐 보험 들고 뭐 네. 보존하는데 뭐 까다롭게 조건 내걸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보급 문화재 같은 경우 얼마나 그게 까다롭겠어요. 위험하죠. 거기 나가다 위험합니다. 자칫하다가 뭐 깨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이면 그게 그렇게 잘 되지만 예전에 뭐 70년대까지는 뭐 그게 그쵸. 보장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게 유물의 포장서부터 이동하는 거, 전시하는 거, 그다음에 반환하는 거 엄청난 그런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예가 있어요. 1979년에 샌프란시스코 전시를 하는데 예. 소규모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지진. 거예요. 네. 크죠 그런 게. 예. 그래서 그 박물관 판매대에 놓여있던 중국 도자기 상품이 넘어져서 깨지는 일이 벌어져서 깜짝 놀란 거죠. 거기 이제 파견돼 있던 그런 박물관 직원이 그때 당시에 정양모 그런 실장이었는데 네. 등골이 오싹해져 갖고 빨리 나가가지고 그 도자기들 우리나라 도자기들을 낚싯줄로 막 묶어가지고 고정해놓고 막 그랬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곳이냐 1906년 4월 18일 날 실정구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의 80%가 이제 파괴가 되고 3천여 명이 희생됐던 엄청난 그런 피해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예. 생각할수록 진짜 뭐 아찔한 순간이죠. 목걸이 막 송연해졌겠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그 밝혀진 것만 그렇고 안 밝혀진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드러나지 그런 않은 아찔한 순간들. 예. 또 뭔가 조금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생각하면 가슴 섬뜩한 순간이 많았겠죠. 앞서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일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하라 그래도 못 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해외 전시 때 출품 좀 해달라라고 하면 사실은 교류 차원에서 그 보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긴 하는데 그 노래 중에 근데 죽어도 못 보내 뭐 이런 노래가 있죠. 내가 널 어떻게 보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 제가 노래를 못 불러갖고 노래를 부를 수 없고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2001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기념하는 정말 그때 한일 상호 국보전이 도쿄에서 열렸는데요. 예. 당시 일본 측에서 요청한 유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문화재위원회에서 딴 거는 뭐 상관없지만 네. 금동대학로하고 그다음에 영조 어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출품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동대학로는 워낙 뭐 유명한 작품, 네. 저 유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물론 영조여진이 그렇다는 어진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어진까지 굳이 막을 필요는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금동대학로 같은 경우는 당시만 해도 이게 중국제인이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어갖고 더더군다나 안 된 데다가 네. 사실 금동대학로는 그 삼국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유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는 내보낼 수 없다.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예. 그리고 영조 초상화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그냥 임금의 초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일왕의 유물을 해외에 나가나요? 안 나가잖아요. 뭐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잖아요. 예. 그건 금기시된 건데 굳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상화 임금의 어진을 그 외국 그것도 일본에 가는 거 그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이 논란이어서 예. 만장일치로 이제 불허 방침을 세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2013년에 그 미국 메트로폴리탄 그 미술관이 개최하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이 있었는데 네. 여기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국보 옛 83호 방가사회상 출품 문제가 논란을 빚었는데요. 네. 이게 방가사회상 같은 그런 대표물인데 너무 자주 기내식을 먹는다. 이러면 너무 안 자주 된다. 내보낸다. 이게 자꾸 싸고 뭐 이러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출품이 불허가 됐어요. 네. 문화의 청정이 안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하도 그 여론이 막 안 좋고 그래갖고 결국은 나가게 됐는데 이게 문화의 청정이 그래서 경질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요거 때문에 전적으로 아니지만 그런 예. 일부가 있는데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어떤 기준이에요? 우리도 이제 모나리자처럼 죽어도 못 내보낼 문화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딱 지정해 놓자. 예, 지정이라기보다도 이제 네. 뭔가 그 이게 좀 불문율로 해야 된다. 그 목록에 든 것이 뭐냐면 방가사유상 그리고 금동 대학로 아까 얘기했던 조선 국왕들의 어진 뭐 이런 것들인데 모나리자의 경우도 예전에 60, 70년대에 나갔다가 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프랑스 밖을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모나리자 보려고 8년 만이나 그 1년에 오는데 굳이 네. 그 왜 해외 나가느냐 와서 보라 어. 이런 얘기인데 우리도 좀 뭔가 직접 와서 봐야 될 문화재 몇 점은 네.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방가사회상 금동대학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죽어도 못 내보낼 문화재가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좀 내보낼 수도 있는 문화재. 이게 좀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내보내고 네. 보고 싶으면 더 보고 싶으면 와. 한국으로.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꼭 보고 싶은 사람 와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뭐 우리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 같으니까요. 이 문화재 해외 반출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네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하면서 날도 춥고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